거의 뭐 완전히 그냥 뭐 전쟁 폭탄 피해 맞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녹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도 영상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았나. 두둥 24년 2월 4일 아주 많이 힘들어하는 염자 옆에 있습니다. 염자 옆에 지금은 딱 봐도 잎이 다 말랑말랑해지면서 노란 잎만 있고요. 이쪽으로 완전히 다 주저앉았고요. 요 염자는 어제 전주에서 땡땡이 오빠야가 살려달라고 갖고 오신 것인데, 그 전부터 이제 몇 번 오셔갖고 저랑 상담을 하다가 이럴 때는 증세가 어떻고 왜 그러나요? 무슨 약을 쳐야 되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진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는 완전 그냥 뭐 그 득도한 사람이고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근데 저는 모릅니다. 사진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뿌리 체크, 줄기, 그 당시의 상황, 무슨 철분 재료를 활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철이 들어간 뭐를 이렇게 넣으셨나 봐요. 아무튼 얘가 이렇게 됐어요.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거의 뭐 완전히 그냥 뭐 전쟁 폭탄 피해 맞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분갈이를 다시 하고 포니네즈 배합토 2번 수준으로 분갈이를 하고 뿌리를 많이 걷어냈어요. 밑에 부분은 거의 뿌리가 죽었더라고요. 당연히 여기 딱 보시면은 녹이 안 나오고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는 뿌리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염자라고 하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색이 같이 들어가면서 녹색이 같이 나와줘요. 그래서 광합성도 원활하게 하고, 물론 여름에는 노란색 부분이 힘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거는 저는 혹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나 여름에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마이신 항생제 계열, 우리가 무름병 잡는다고 예방한다고 여름에 항생제를 사용했을 경우 자칫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런 사고 사례들이 저한테 자꾸 이제 해마다 물어봐 주시니까 사용한 약재를 쭉 적어달라 하면은 항상 마이신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균성 무름병 잡는 마이신 계열은 웬만하면 다육이에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부분 다육식물이 무르는 거는 곰팡이성 계열이기 때문에 세균성 무름병으로 죽는 확률은 좀 적으니까 저는 곰팡이성 계열의 뭐 종합살균제 그 정도나 뭐 친환경자재 그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시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찌됐든 마이신 피해를 받으면은 이런 증세도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을 지금 오늘 찍고 나중에 회복되는 거 경과, 어제 한 거는 뭐를 했냐면 너무 힘들어해서 원래 이 상태에서 저는 아무것도 사실은 안 해요. 본인들이 이거 살린다고 이것저것 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 애들 상태가 삐리리 해갖고 어저께 애니빌치 치다가 일부 저기 저면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볍게만 한번 쳐줬어요. 잎에 좀 영양 좀 밀어 넣으려고 가볍게 쳐줬고, 바로 스티미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제가 어제 많이 걷어내서 상처가 좀 많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나 한 10일 뒤에 스티미레이트 1회 정도만 살포를 하고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되는 거 어느 정도 경과 보고 지금 영상하고 나중 영상하고 붙일게요. 두둥 24년 5월 25일입니다. 앞에 영상 보셨죠? 3월 4일, 4월 4일, 5월 4일 한 석 달하고 한 20일 정도, 잠깐만, 그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얘네들, 창금이라든가 이거 얘네들보다 염자금이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추울 때 2월 달에 왔잖아요. 2월 달에는 아예 그냥 뭐 저기 생육기간이 조건이 맞아지지 않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얘가 정신 차린 거는 불과 한 달 정도에 한 달 정도. 그러면 왜 염자가 난이도가 높냐? 정상적인 애들일 때는 진짜 난이도가 쉬운 게 염자인데, 얘네가 수분이라든가 뭐 건조 스트레스라든가 또 온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희한하게 이렇게 잎의 마디가요, 보통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화된 잎부터 떨어져 나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희한하게 생장점 위로 가는 잎들이 떨어져요. 마디가 이렇게.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좀 키워보신 분들. 그래서 얘가 처음에 올 때는 녹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도 영상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얘를 뭐 하려고 어떻게 마음 놓고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날씨도 이제 추우니까 뭘 빨아먹는, 제가 252로 말씀드렸잖아요. 생육 조건이 완전히 벗어나니까 처음에 이제 환자인 채로 완전히 응급실에 왔다가 이제서야 이제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일반 창금보다 훨씬 더 얘가 어려웠다. 이걸 화월금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또 아무튼 지금은 녹색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미도 활용됐고, 저희 그 본인의 2번 배합도, 2번 배합도는 유용 미생물이 들어가 있고 피트모스가 기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뿌리 자체가 활력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요 정도면은 조금만 더 부지런히 키우면은 여름 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땡땡이 오빠의 것도 잘 회복이 돼 있다는 거. 녹색이 나왔다는 거는 과합성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12월 메이트를 뿌려준 게, 질소 성분이 그건 12월 메이트는 10% 정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강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안 넣었어도 됐어. 왜 그러냐면 이번 배합토로 2월 달에 분갈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분한 그 기본적인 영향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빠른 회복을 보이고자 마지막에 12월 메이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작정 뭐가 좋으니까 뭐를 그렇게 하면 식물 다 망가지고요. 차근차근 원리를 이해하시다 보면 하나의 규칙, 그 다음에 내가 식물 상태를 점검하면서 아, 이럴 때 뭐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보고 접근을 하시면 식물 다 망가져요. 그리고 내 환경에서 이론을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만 하다가 보면도 그래도 또 망가져요. 식물의 진심이다, 뭐 다육이든 뭐든 식물의 진심이다 그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원하고 실기를 좀 병행해서 관리를 하시다 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자금은 땡땡이 오빠의 거는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다음에 하우스 완성되시면 그때 데리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영상을 찍어 놓고도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마디가 막 다 끊어져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아가보이데스 오히려 얘네가 더 쉬워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튼 잘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